알기 귀찮은 거 저희가 대신 떠듭니다. 마이너 리포트.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정술조입니다. 내 차례였던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딴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회색입니다. 오늘은 족밥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 돼. 부적절한 단어 사용했어요. 아니야, 제일 족밥은 아닌데. 자,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뭘 준비했나요? 저는 전태일 씨 가까이 대지 말고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그냥 해. 제가 이제 건설 플랜트 이쪽에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의 창시자라고 보실 수도 있죠. 전태일 씨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건설하면 노동인가요? 노동조합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아직 우리나라 이미지상 건설 노무자다라 하면 좀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좀 무시하는지 이해 못해요. 우리나라가 좀 유달리 그런 게 있어. 화이트 칼라. 약간 좀 이게 사실 기술직이 사실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기술직이 좋은 거는 아시는 분은 경찰 하시다가 때려치고 기술직 하겠다고 일을 배우시는 분도 계시는 판에 나도 뭐 어느 분야나 어차피 뭐 상위 있고 하위 있겠지만 수익이 내가 아는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많이 벌어. 어쨌든 오늘 전태일. 그렇죠. 전태일. 여러분 노가다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좀 약간 무시하고 그런 게 있잖아. 아이템 파밍? 다음번 족밥순 할 때는 먼저 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만 해도 이제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근데 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면 전태일이라는 분이 죄송합니다. 원래 커피를 지가 먹으려고 이제 딴저기가 탔는데 그걸 소랭이가 가져가고는 자연스럽게 멘트를 시작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는데 어디까지 했지? 노동조합 가입이 돼 있는데 어쨌건 그 전태일 씨가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근데 아버지라고 할 거면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정체성이 의심스럽잖아. 지금 내가 지금 듣기로는 완전 아저씨들 부려먹는 부르조아인데 아니, 자기는 가입 안 돼 있고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랑 반대돼 있는 딱 그 위치인데 지금? 그래, 나는 가입은 안 했지만 내가 혜택을 보려면 너희가 잘 싸워야 된다 이런. 그렇지. 나는 그만대로 가입 안 한 사람의 포지션을 취해서 이제 사측의 대우를 받으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반대예요. 저는 가입이 안 돼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회사에 노조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 노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까지 계약직이고 계약직은 노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가 이게 외국도 그러나? 계약직 노조가 안 돼? 계약직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안 되고 대신에 페이가 세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라는 게 페이가 우리나라처럼 싼 값에 대충 누리는 게 아니라 인력이 딸려서 급한 마음에 비싼 돈으로 부리는 게 계약직이라 노조가 따로 필요가 없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회사는 없어. 급하게 계약해서 웃돈을 얹어주고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그 사람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하게 우리나라 지금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기술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쪽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식은 그런데 원래대로 치면 좀 그렇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한쪽만 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기업이 잘못하는 거지. 그거를 걔네가 뭐 교육 필요 없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쪽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적인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계약하는 당사자한테 다 넘긴다는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자주 접촉하는 계약직 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 뭐 통신사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뭐하고 전문적 교육 받고 아 그건 어떻게 되고 이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못 하시는 게 많잖아요. 교육기관이 부족한 거지. 왜? 정직원이 아니니까 라는 개념이 좀 있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너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기업이 그렇게 생각한다. 기업이 그렇게 그렇지. 이용하고 있다. 왜? 그래 내가 잘못됐어. 야 씨. 술조가 얘기한 게 맞는 말인 게 내가 느끼기에도 그래. 일을 하면서 계약직은 잠깐 부리고 말 사람. 2달? 3달? 결국에는 이게 나는 그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기업 운영이나 이런 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 그렇지. 그 대신에 너무 당연시 돼 있는 거야. 나 같은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근로자인데 일용공으로 들어오시는 아저씨들이라고 하지. 그 아저씨들은 노조에 가입이 다 돼 있으시거든. 그런 아저씨들은 쉬는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뭐 그밖에 근데 OT를 하게 되면은 추가로 돈이 더 나가는 이런 것들. 일용이라는 거 자체가 칼같이. 하루짜리 계약 아니야? 근데 그 하루짜리 계약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가 정확한 되게 중요한 용어로 말하면 단기 계약직 또는 단기 근로자. 단기 근로 계약.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조에 가입돼 있어?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분들은 대부분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쓰거든. 한 달 단위로. 계약직이잖아 그러면. 그렇지. 한 달짜리 어떻게 계약. 노조에 가입돼 있냐고. 계약 근로자 노조가 있어. 따로 네, 공사 그렇지. 현장마다 공사 다르긴 현장마다 한데 다르긴 한데, 공사 현장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용접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계공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비계공들끼리의 노조가 따로 있고 용접사들끼리의 노조가 따로 있고, 애초에 어차피 그 업계 특성상 어차피 건물을 뭐 1000년 만년 동안 짓는 거 그렇지, 아니니까 그렇지. 짓고 빠지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단기 계약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직종끼리 모여서 노조를 설립을 한 거지. 법적으로 되는 거고. 회색이 잠깐 진정하고 이제 하던 얘기를 잠깐 오케이, 돌아가고.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태일 씨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물론 전태일 씨가 이제 1970년 11월에 이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하면서 이제 공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러면서 배경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배경 설명을 이제 시작할 건데 이분이 왜 이 사람이 그렇지. 휘발유를 붓고서 그렇지. 그 필요하지. 해야 됐나? 이분이 이제 1948년에 대구 출신이신데 그 당시가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시기잖아요. 6.25도 있었고. 몇 년? 1948년 출신. 광복 직후 태어나신 48년이면 분이시거든. 대한민국 정부 그때 수립되고 태어났다고? 그때 태어나신 분. 시기니까.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부산까지 식구들이 대구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 같이 뭐 그때. 부산에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재단사 봉제기술사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망해서 다시 서울로 몇 년대 오셨더라? 1954년에 서울로 가셨거든? 그러면 1954년이면은 전태일 씨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란 말이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서울로 가셔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시작을 하는데 60년에 아버지가 또 사기를 당하셔. 60년이면 얘가 몇 살이야? 11살,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그때부터 전태일 씨가 이쪽 어떻게 보면 일용공 요런 쪽에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지. 나이는 어리지만 집안이 겁나 가난해. 갑자기 그 가난해졌으니까 어쨌거나 어려도 밥벌이를 해야 됐다. 그렇지. 이제 그때 동대문 쪽으로 이제 지금 동대문 하면 뭐 생각나? 동대문 의류시장 생각나지. 이제 의류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아와서 팔고 요런 쪽으로 시작을 하셨어. 12살이면 야 초등학교 5학년 씨. 나 그런 적 볼 때다 진짜. 12살인데 씨.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뭐 봉제, 재단 이쪽에 일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랑조 얘기를 알아 근데? 잘못 말했지.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네. 1960년도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는데 당시 전태일 씨의 나이는 13살이 맞고 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가서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13살.
그때는 뭐 흔했겠지. 그런 흔하지. 주변에 굉장히 많았대. 같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한 2, 3년 정도 하시다가 아버지한테 기술 배운 것도 있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65년도에 이제 학생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314? 검색은 안 해봤는데 요쪽에 이제 봉제 보조원으로 입사를 하셔. 교복. 시다. 그렇지, 시다. 지금 좋은 말로 하면은 조공, 조공. 보조해주는 헬퍼? 영어로 하면 헬퍼. 아닐 것 같아. 맞아. 실제로 헬퍼라는 용어가 있어. 하지만 헬퍼는 시급이 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나봐요. 이때 이제 빚을 청산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게 되는데, 65년? 65년이면 이분이 이제 갓 5살 더. 갓 20살 될랑 말랑? 18, 19. 21지. 우리나라 지금 21지. 이때쯤? 아니지. 49년생이라며. 48년생. 48년생, 그러면 18이지. 응. 연도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우리나라 나이잖아. 어쨌건, 18살. 어쨌건, 이때 이제 314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제법 많이 받으면서 빚청산을 하고 가족들도 다 모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태로 계속 쭉 나가기만 하면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을 텐데 전태일 씨가 이제 근로기준법 요런 내용을 알게 된 거야. 같이 일하는 여공들 14살, 뭐 15살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하루에 뭐 16시간, 18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임금은 엄청 못 받아가고 근데 자기도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지 자기는 빚 청산할 정도로 돈을 제법 벌었지. 기술자라서. 기술자라서. 근데 이게 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기술자라서. 이게 재단사를 나누는 게 시다는 보조, 그리고 이제 재봉사, 삼봉사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 이게 그 급수에 따라서 돈 받는 게 다르지. 야, 어떻게 재봉도 그런 걸 아냐? 그러니까 난 이 새끼들 존나 신기하네. 난 삼봉사는 모르고 재단사, 재봉사까지는 알아. 개인회사밖에 안 해봤다. 확실히 나보다 더 족밥이 얘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이야. 어쨌든 누군지 모른다 시청자분들. 어쨌거나 그때 이제 같이 일하는 여공이 폐렴? 이제 되게 좁은 공간 뭐 두 평에 막 8명, 9명씩 들어가서 근무하고 산재가 벌어졌어. 실 자르고 이러면서 먼지 발생하고 그러니 그걸 마시고 여공 한 명이 폐렴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될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거지. 회사 입장은. 그때는 뭐 그 일 시켜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어디 그래. 애들이 이런 식이었겠지. 이거를 그때 문제로 볼 게 아닌 게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걸린 사람들 보상 안 해주잖아. 근데 심각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됐거든? 그렇지. 법이 제정되고 15년이나 지난 상태. 짬 시킨 거지 그냥 법을. 안 지킨 거야. 하지만 딱히 놀랄 일이 아닌 게 60년이 지난 지금도 짬 돼 있어. 아니야 지금은 좀 나아 그래도. 짬 돼 있는 거랑 다를 바 없지. 그래도 SNS 같은 게 발달되면서 맞아.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 근데 내가 감시 기능이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마. 아니 언론도 언론이 못하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SNS가 발전하고야 겨우겨우 조금씩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가 재단 일이라는 게 거의 다 수출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가지면 산업 역군, 산업 전사. 그렇지. 너희들은 국가에 일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일하는 시간만큼 나라가 발전한다라는 걸로 쥐어 짜는 거야. 애국심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지 이 사람들. 지금도 많이 하잖아,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이때 대통령이 박정희 씨인데 새마을운동 다들 알잖아. 뭐 몇 시간 일하면은 뭐가 되고. 분위기 자체가 그랬겠지. 그렇지. 완전 그러면 그렇게 막 짬 때리고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눈 감아줬겠네. 약간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어. 그때 왜냐면은- 나치 효과를 신봉하는 왜냐면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다 지키면서 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비용이 드는 거일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런 사람이 14시간 일하는 거랑 8시간 일하는 거랑 당연히 14시간 일하면은 뭔가 생산품이 많고. 우리나라는 왜 맨날 이 새끼들 갈아갖고 만들 생각만 하죠, 진짜. 아니면 그거는 전 예.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분위기야.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남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수출 100만 달러 달성 다 이런 거 만들잖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남한테 보여줘. 왜냐면 경쟁이 심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우리랑 일본이 그게 좀 심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좋죠.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빚은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모일 정도로 빚은 다 갚았어. 근데 여공 한 명이 폐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분명히 일을 하면서 얻은 질병인데. 그래서 이제 69년에 바보회란 조직을 처음 조직하는데 이게 우리 노동조합의 시초야, 이게. 최초의 노동조합이야. 왜 바보회라고 지었냐면은 당시 바보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건데. 그 전태일 씨 회장, 전태일 씨 주도하에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바람에 이제 전태일 씨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잘리고 불순분자로 찍혀서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태일 씨가 일하던 곳이 평화시장이라는 곳인데 그쪽 주변 상가들 다 협동해서 전태일 씨를 안 써준 거지. 사측에서. 그렇지, 사측에서. 사용자가. 사측에서. 그래서 이제 전태일 씨는 뭐 속된 말로 뭐 노가다, 일용공, 뭐 페인트 바르러 가고 시멘트 개러 가고 이런 일을 1년 정도 하시다가 1970년에 다시 삼동회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뭐 물론 69년에 쫓겨나고 70년대 다시 만든 그동안도 사건 사고가 많았어. 근데 나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잠깐 검색해 보니까 바보회는 68년에 전태일 씨가 만든 노동운동 단체고 방금 말한 삼봉친목회가 이름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년이잖아. 그리고 아까 어차피 기술 전공했으면 사실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지식이나 이런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왜 직접 그 회장하고 주도한 거냐 물어본 게 그 어린 나이 스물도 안 된 18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전태일 씨가 초등학교 자기가 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일기를 계속 써왔고 항상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안 이후로 법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대.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같이 일하던 동료가 폐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파기 시작한 거? 그렇지. 그 전에 알고 있던 게 아니고. 그렇지. 근로기준법을 최초로 알게 된 것도 전태일 씨 평전을 보면 1968년에 자기가 알았다고 기록을 했거든. 이제 1969년에 바보회를 조직하고 그 바보회 조직을 해서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렇지 같이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모였겠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현실 완전 씨발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14시간씩 일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다시 삼봉회. 삼봉회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 어디 복귀했어? 청계시장. 시장 거기 평화시장. 재봉 그걸로? 재봉으로 복귀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노동자들의 대변? 노동운동가로서 복귀를 한 거지. 그렇지. 약간 노무사 같은 개념이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나도 그건 정확히는 왜 나는 사실 나는 운동권 잘 모르고 보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노동운동의 대부분의 지식은 네이버 웹툰 송곳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노무사는 거기 누구야? 그 신장병 앓고 있는 그 아저씨. 구씨 아저씨 그래. 부소장님이 전부라서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거야. 대신 싸워주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삼봉회를 조직한 거야, 이분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부를 했던 거를 이제 진정서를 제출하는 거야. 서울시, 노동청, 심지어 이제 청와대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부당한 대우 받고 있는데. 그렇지. 이걸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진정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 했어. 그렇지. 왜냐면은 그때도 어쨌든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였거든. 분명히.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이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자. 그러니까는 공권력에서까지 이 조직에 대한 방해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규제가 너무 심하다.
기업 활동을 하기. 그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똑같아. 그걸 파일을 키워나가자는 분위기였고 그 파일을 분배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로 몰리기 좋은 그렇지. 거거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나라가 간에 경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경공업 일꾼들은 그러니까 착취야 거의. 돈을 적게 주고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 70 경공업이 그렇게 하다가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이 좀 비싸지니까 베트남 가고 베트남에서 계속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못 사는 나라들로 그러니까 제3세계로 자꾸 계속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는 이유가 공장 이전하잖아. 해외 공장을 만드는 거야. 인건비를 때문에 아끼기 그런 거야. 위해서.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들은 가격 경쟁 빼고 경쟁할 거리가 없는 거야. 진입장벽이 너무 사람을 짤 수밖에 낮으니까. 없다. 그렇지. 어쨌든 그러자. 그래서 이제 전태일 씨는 뭐 당시 그분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봐. 솔직히 나는 계속 살아남으셔가지고 어떻게든 활동을 했었으면은 뭐 더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분이 했던 선택이 최선일 수도 있고 11월 13일에 자기 몸에 이제 휘발유를 붓고 분신 자살을 그게 70년. 그러니까 처음에 그 폐렴 그거 하고서 2년밖에 안 지났네. 사실 그게 잘못된 20살? 선택이라고 하는 평이 많은 게 22살, 21살, 22살. 근데 이 사람이 25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25으로 보면 안 돼. 이미 12살, 13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한 사람인 거야. 그 지금 나이로 치면 우리가 사회생활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남자들한테 28, 9인데 사회생활을 오래 한 그 분노와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약간 그 혈기를 주체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선택이긴 한데 굳이 전태일 씨를 생각하면 뭐라 생각해? 이정표라 생각해. 이정표. 길을 다 이렇게 가는데 야 원래 이 길이 맞으라고 손을 한번 길을 새로 내준 거야. 이정표로.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그 방법이 과격했을 뿐이야. 근데 그 방법조차도 안 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테니까. 근데 과격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찾고 찾다가 안 돼서 그렇게 하셨겠지. 야, 좆도 안 되니까 시와야. 씨. 열받았으니까. 좀 열받는다. 바르고 고운 말. 야, 이거 어떻게 바르고 고운 말로 하냐? 근데 내가 진짜 이 전태일 씨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이 전태일이라는 생각에서 제일 분노했을 때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KBS에서 한국 경제 원동력이라는 걸 다큐멘터리로 한 5부작인가를 만든 게 있어. 내가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 근데 나도 본 것 같아. 그 중에 1부인가 2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공장에서 여공분들 있잖아. 지금은 다 나이 지긋하신 이제 어머니뻘 되신 분들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자기 집도 가지시고 자식도 잘 키워서 이제 그런 데 나오신 분인데 그때를 되게 회상하면서 힘들었지만 하면서 추억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한국 경제의 원동력은 그 여자분의 아버님 아닌가요? 아니죠. 그분들이 실제 60년대 좀 고생 좀 하시는 그 60년 70년 돼서 이제 고생하시는 여건 아니죠. 그걸 보면서 약간 추억을 미화한다. 미화시킨다 그러나?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때 당시에 어. 잘못됐던 부조리나 그때 그래. 다큐멘터리를 보여줄 거면 그때 고생했던 분들을 불러서 인터뷰 보상을 해야지.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일해서 그건 맞아. 그렇게라도 일해서 집도 사고 자식도 잘 키웠으니까 됐죠 뭐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을 했는데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까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TV나 언론에서는. 현실적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는 걸로 보상을 받기는 했어. 본인이 받아야지. 본인이 받아야지 왜 후대가 받는 걸로 보상받아요? 그럼 본인 보상이 아니잖아.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래. 기본적으로 뭐 노후만 생각해도 만약에 그 정도 경제 수준이나 규모가 계속 우리나라가 계속 돼갖고 그 사람이 노후를 맞았다 하면 지금이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일 거 아니야. 뭐 아니 너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런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 아니 굳이 요양병원 할 거 없이 당장 그냥 사회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만 해도 경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뭐 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잖아. 대우를 받는다기보다는 모든이란다는 기본적인 혜택은 나눠지는 거지. 일단 나도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 동감을 하지만 하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혜택은 같다. 그게 어쨌든 깐죽이 말도 일리는 있는 게 파이가 커짐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거가 없진 않지. 그때랑 비교해서는 그때 사회에서 그렇게 늙었을 때랑 생각하면 안 지금 되는 사회에서 늙었을 때랑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파이의 대부분을
기업들이 가져갔어.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했던 게 60년대, 70년대란 말이야. 그때 나라에서 제시한 제도가 있어. 국민연금이야. 너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대신 노후에 지금 버는 만큼 벌게 해주겠다. 70% 정도를 벌게 해주겠다. 나라에선 그런 약속을 했었던 거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몇 세야? 60세, 70세. 65세, 70세. 그렇지. 지금 딱 받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라는 거짓말을 했지. 지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보란 말이지. 당시 그분들은- 물가 대비하면은 30%도 안 돼. 그렇지. 그분들은 나라가 분명히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어겼고 국민연금을 주겠다는 약속도 어겼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지금 1위가 됐지. 그분들이 보답받지 못한 건 이런 부분이지 사실 그분들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배고픈 서름을 달랬고 자식들 교육을 시켰고 본인들도 분명히 만족을 했을 거야. 하지만 전태일 씨의 사건은 단순히 노동자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썼던 나라의 약속들을 나라가 어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이 된 지금 나라가 약속을 어김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까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국가가 보상할 약속을 했어. 근데 그 보상의 날짜가 몇십 년 뒤잖아.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거는 오늘 내일 모르는 거거든.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줬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상을 안 해주고 이것도 문제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진짜 내 자식들, 내 후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게 물론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이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어떤 시기의 보상이 어느 정도로 주어져야 되는 것 같은가? 이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될 보상은 국가에서 돈을 주기보다는 돈도 물론 주면 좋지만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니네들한테 이만큼 잘못해서 니네 이렇게 굴린 거에 대해 사과한다는 얘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고 노동법이 좀 개선되면은 아 우리가 지금 노동 현장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 고쳐 나가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누가 사과를 할 것인 거지? 그렇지.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과라는 거지.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가 하든 야 그러면은 따지면은 잘 봐 일본이 그렇지. 일제시대 때 잘못했던 거 왜 지금 정부한테 사과라 그래. 나는 근데 그 정부의 뜻을 계승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과를 했죠. 정부는 그러면 정부고 그 말에서- 기업이 더 잘못한 거 아니야? 열어봐. 그 말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겨. 나라는 몇 년 뒤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면 안 돼. 국민연금 같은 게 몇십 년 뒤의 약속이지만 그때 그 미래를 예측하고 세워야 되는 게 나라야, 계획을. 아. 그리고 그 약속을 했으면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하지. 우리가 지금 나라를 불신하고 국민연금 어차피 못 받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이유. 나라가 이미 5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 안 지켰어.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왠지 들으니까 왜 화가 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책임을 못 졌어. 못 지는 상황이 와버렸어. 야 그럼 나 책임 못 지니까 배째? 정부나 나라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서 책임을 못 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미안하다. 우리가 그런데 해결해 보니까 사람이 개인들 실수를 하잖아. 실수했을 때 그 다음으로 가려면 아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미안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근데 이거 어떻게든 이렇게 해볼게. 말이라도 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하나 좀 약간 들으면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 그때 노동법 안 지키고 한 거는 기업들이었잖아. 그렇지. 행정력 졸라 별로고 부정부패 만연해 있고 아이고 고운 말. 이런 수준의 나라가 그걸 못했다고 해서 근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가 독재 시대야. 그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나와. 유신 체제. 그러니까 전투에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야. 전태일 씨가 이제 시작이야. 70년도에 돌아가셨잖아. 2년 후에 유신 체제라는 게 생기면서 박정희 독재 체제로 들어가. 전태일 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직 아니지. 아직 박정희가 삼선기원 하기 전이지. 어? 삼선기원 하기 그러니까 삼선 되기 전. 쿠데타는 했는데 음. 아직 이제 야 권력 집중이 안 된 상태야.
근데 집중돼 있었겠지. 권력은 충분히 집중돼 유신 있는데 돼 있으니까 되지. 유신 체제로 들어가면서 아예 합법적으로 3권을 다 가져간 거야, 박정희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막 되지. 합법적으로 맞는 게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률이 95% 넘었어. 그거는 유신헌법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야.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가 김정은 있지만 국방위원장이 못지 않아, 정말. 그때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때 학생운동 엄청 생기고 그랬잖아. 좋아. 일단은 그리고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쉬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학생운동 생기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 학생운동이 왜 생겼냐? 전태일 씨가 어떻게 보면 유신 체제. 유신 체제. 거기에 대해 불을 지른 거지.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 어떻게 불을 질러? 그러니까 유신 체제 생긴 것 자체가 전태일 씨 죽고 나서 단 뒤에 죽고 난 이유인데 70년대 말에 이제 전태일 씨가 분신을 하시면서 이제 지식인들의 70년대 말이라고? 아니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하자면 70년 말, 70년 11월. 정리를 있잖아. 아니 연도별로 그 정리를 주요 하는 게 사건 아니라 한번 훑어봐라.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라는 걸 정리. 우리나라는 학생운동은 그 전부터 쭉 있었어 계속. 그냥 이승만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하야시킨 거 아니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쭉 있었다가 근데 이 학생들이 노조 인권에 대한 거는 보다는 정치 투쟁을 좀 많이 했었던 거지. 이대로 되면 안 돼. 이를 만들어야 된다.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전태일 씨가 분신한 이후부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이 느리니까 어느 정도 퍼지고 나면서부터 이제 학생 운동들이 이제 산업 인권 보장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왜냐면 지금 SNS로 전달되듯이 그때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자보? 서로의 입에서 입으로 그렇지. 그때 대자보도 대자보도 있고 대자보. 그러니까 약간 좀 골수로 하시던 분들은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왔다 갔다 지방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아예 3학년, 2학년 때 이제 되면은 공장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거기서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운동권 출신인 사람이 많어. 이제 생각보다 그쪽 그러니까 공단 들어가서 그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당한 대우를 한 분이 이제 심상정 씨나 이제 나 경기도지사인데라고 서울에서 가서 하셨던 그분은 좀 약간 전향하셨긴 하지만 근데 그분 전향은 좀 생각해봐야 게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전향하신 분이니까 그분도 본받아야 될 시절이 있었다. 있었다라고만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이야 사실 뭐 지나봐야 아는 거지. 뭐 지금 현재 행보를 지금 현재 평가하기 조금 근데 무리수고. 일단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권력 맛을 너무 많이 보셨다까지는 우리가 이미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이 중요한 것 같아. 소드마스터 하면 뭐하냐. 내가 네 서장이랑 근데 그 전향한 그분도 그 한창 그때는 소드마스터급 아니었어? 그렇지. 그분도 많이 던졌을걸? 아니 전설이지. 김문수 그분은 전설로 통하는 게 그렇게 실명 걸어. 그래. 그러지 말고. 야, 잡혀가 임마. 잡혀가 그분 잡혔다고 하는 건데. 그래 이건 칭찬하는 거 맞아. 아니 수배가 떨어졌어. 근데 어디서 시위를 해. 그 시위 현장에 딱 등장했다 시위 끝나면 또 싹 사라져. 안 잡히는 거야. 그 멋있다. 홍길동이지. 어쨌거나 70년에 권력이 맛있네. 전태일 씨 그렇게 사고 난 이후로 엄청 대학생 시위가 많았는데 72년에 3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씨가 다 가져가면서 아예 대통령이 맞지. 그런 시위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야. 그 당시 72년도에 이제 이 체제가 발표되기 전까지 종교계, 뭐 대학 운동권, 심지어 이제 참봉에 요 엄청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체제가 시작되면서 군대를 동원해 버리니까는 학생이 확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전태일 씨의 역할은 뭐였냐? 전태일 씨가 70년부터 72년까지의 그 노동운동에 대한 불씨를 지폈고, 원래 우리나라에 노동운동이 거의 없었는데 이 전태일 씨가 아니지,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정치를 이제 민주 쪽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띈
운동만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거를 인권 운동으로 바꾸신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교 간다는 건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었고 상당수는 소위 어느 정도 있는 집 자제분들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노동 쪽까지는 신경을 못 썼단 말이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런 일이 터지면서 아 노동 쪽 문제가 심각했었구나를 깨달은 거지.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오죽했으면 사람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겠냐. 불을 지르겠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 전태일 씨가 이제 불을 지르고 당장 바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의식을 회복하셔가지고 하신 말이 있는데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이뤄주세요. 요 어머니 이야기도 참 굉장히 중요한 게 어머니가 2011년도에 돌아가셨거든. 이소선 씨. 얼마 안 됐네. 돌아가시면서 말도 많았었어 그때. 막 뉴스에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전태일 씨에 대한 전태일 씨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한 셈이잖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노동자의 어머니, 뭐 노동 운동의 데모 이런 별칭까지 얻으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어. 그리고 전태일 씨 동생분이 있는데 전순옥 씨. 요분도 아직까지 뭐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런 쪽 뭐 자문위원 이런 걸 맡으시면서 노동자의 권리 이런 쪽을 지켜주시려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역에서 아직 현역에 계셔. 전순옥 씨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세뇌가 돼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운동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머리에 띠두르고 강복 차고 단골기지 뭐 이런 거 플러스 사회가 돌아가는데 자꾸 방해 놓는 느낌도 있고 보편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가치들 이걸 앞에 내밀고 사욕을 챙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태일 씨 사건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노지가 있는 게 그 당시 재봉사들이 받던 월급이 70원에서 100원 정도였어. 근데 그 당시 그 공장 밀집지대 월세가 100원을 넘었어. 방을 잡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전태일 씨가 요구한 거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10시간에서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리고 좋지. 전태일 씨 자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70원에서 100원 받던 급여를 적어도 150원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줘야 한다. 당시에 전태일 씨가 요구한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건만 요구를 한 거야. 그래, 건강검진 이게 어느 받게 정도- 해달라. 마지막으로 붙인 게 이거야.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최저임금 받고 공장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잖아. 방세, 뭐 식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 그런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야 하루에 24시간, 14시간 일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긴 하지만 야, 이 중에 뭐 말하면 뭐야. 현실이 존나 시궁창이잖아. 근데 다행히 지금은 개선돼서 그렇게 일하면 야근 수당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이때는 14시간이 당연했고 야근을 했단 말이야. 14시간 일하고 야근이 또 있었어. 야근 특근이. 내가 까고 싶은 거는 전태일 씨의 행적이 아니야. 소위 말하는 기종노조와. 그런 내용도 내가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 오케이. 내가 현대 자동차도 얘기하면 안 되냐? 괜찮아? 그쪽에서 일을 했었거든? 저라고 해. H사. 한성 자동차일 수도 있고. 울산에 있는 H사.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노조 위원인데, 출근을 안 해. 근데, 출근한 걸로 돼 있고, 그분은 출근했다고 돼 있는 날짜에 외국에서 휴양을 즐기고 계셨어. 했다고 해놓고. 신고해. 아니, 그거랑 똑같이 얼마 전에 국세청에다 신고해. 국세청. 공무원이 택시기사한테 잠깐만 기다려 저 지문만 찍고 올게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거는 정말 내가 그걸 옆에서 봤단 말이야.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얘기냐면은, H자동차는, 글러 먹었어, 빨리 해. 저희는 정종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H자동차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분들끼리 얘기를 해서 2명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점인 게 그게 한 사람한테 업무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거든. 누구한테 좋은 거야 대체? 잠깐만. 둘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둘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한 명이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야. 왜?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차가 2분에 한 대씩 내 앞에 지나가. 근데 나는 그 차를 한 1분 안에 한 대를 지울 수 있어. 그러면은 뒷차를 미리 내 일을 먼저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시간은 차 2대 지나갈 동안 4분이지. 그러면은 2분이 남아. 그 2분 동안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렇지. 그럼 나 혼자 충분히 2명분의 일을 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특히 네가 아까 말한 노조위원들.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조위원을 하고 있어? 아니야,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방대해질 것 같고. 그 어떻게 내용은 노조위원을 하고 솔직히 있느냐는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노조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또 어디 뉴스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이 회사 직원이 아닌데 이 회사 노조에 월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월급이 많냐? 자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법적으로는 그게 불법이라며. 불법인데 꾼들이 있지, 꾼들. 불법인데 시위꾼들. 그런 사람들이 노조에 필요한가? 실제로? 이것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교수 하나가 강의도 존나 못해. 맨날 술 먹고 들어가고 강의하고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영업을 뛰어요. 프로젝트를 겁나 따와가.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노조 입장에서 그런 자문위원이라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필요가 한 건가?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하는데 노조 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해. 실제 노동하지 않는 필요해. 사람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수 있게 돼. 그냥 정리하자면 그래. 그 사람이 필요한데 야 너네 하지 말아야 될 말 졸라 많이 했어 이미. 그 사람이 필요해. 그 직책은 필요한데 그 직책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왜 거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냐면 분명히 거기에는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요소가 섞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합법적인 영업,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법치를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내가 이걸 질문을 던졌냐면은 정말로 뭐랄까 법이라는 게 여기부터 나쁜 놈 저기부터 착한 놈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구멍이 많잖아. 그래서 국회가 만약에 법하는 거지. 정말 그게 만약에 노조 활동이 필요하고 하면은 그걸 불법인 채로 놔둘 게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나는 보면은 노조의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 노조 위원장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측이랑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협상 협의라는 게 정해진 기간에만 할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노조의 역할이라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상 협의만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직책은 필요하다니까. 그 직책은 필요한데 그 직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돈만 빼가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그 직책을 맡기엔 일하면서 그 일까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멀리도 갈 필요 없이 일본만 가도 그 노조 사람들이 퇴근 시간 되고 일정 시간 지나면은 회사를 돌면서 퇴근 시간 됐으니까 전부 다 퇴근하세요라고 얘기를 해. 야 좋다. 하고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해야 되는데 야간 신청서 내셨어요? 안 내는데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는 노조가 그 정도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일본도 그렇게 잘 좋은- 돌아가지 않을 걸. 아니 그러니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는 회사가 있는데 돌아가는 회사가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회사가 없다는 거지 아예. 있긴 있지. 있겠지. 겁나 적겠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있긴 있을 거야. 노조에서 사원들을 쫓아내서 니네 일하지 말라고 쫓아내는 회사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있게 하겠냐? 있지. 하나라도 있겠지. 그냥 뭐 있어, 어딘가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있겠지. 내가 일하면서 이거는 실제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겪은 경험담인데 바람직한 노조가 있다. 바람직한 노조 있어. 실질적으로 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3시쯤 데리고 나가. 임금 협상 자리에 노동자 대표들을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 올랐나? 6.5% 올라서 원래 20만 원이던 분들이 21만 3천 원을 받아가. 하루 일하시면은. 협상이 잘 된 케이스야, 그런 케이스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자. 비계노조에서는 비계노조가 뭐야? 비계공들 노조. 비계공이 뭐냐? 비계라는 작업이 있어. 아, 비계라는 궁금하신 작업이 분은 있어.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비계라는 거 검색해보면 뭔지 대충 알게 될 거야. 가설 건축물, 존나 불친절하다, 씨. 그러니까 파이프랑 발판 가지고 사람들이 뭐 건물 외벽이나 이런 데 작업할 수 있도록 아, 그 X자에다가 그걸로 돼 네, 있는 파이프. 철 글로벌 돼 있는 흔히 그거 얘기하는 올라가는 그거. 흔히 얘기는 아시바 비계라고 이제. 사진 한 장 보면 이해가 빨라서 검색하라고 네. 하는 거야. 말로 하면 이해는 금방 돼. 하여튼 그분들은 이제 노조 모임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오전 작업만 하고 나가. 근데 회사 측의 요구는 오늘 하루 일한 일당으로 쳐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 노조가 있고. 그건 좀 잘못된 거지 않냐? 네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야,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는 약간 잘못된 케이스야. 아니 일한 만큼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일용직이야. 응. 오늘 나왔어. 오늘 나와서 1시간 작업을 했어. 그리고 가래. 그럼 1시간치만 받아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제, 시급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정량제. 잘 봐. 양만큼 받는 잘 봐. 거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일을 하러 나와서 2시간 일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 야, 근데 그렇게 헐수를 해야 돼. 하면은 너도 나도 그거 하겠다고 하지. 예를 들어 근데 똑같은 진짜 일당 그렇게 받는데 있잖아. 똑같은 일당 받는데 누구는 오전만 딱 일하고 가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겠어. 설치해놓고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위에서 일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걸 다 해줘야 돼? 그럼 나 같아도 야 지금 하는 거 때려치고 그거 하겠다. 근데 똑같은 일당 아니야. 받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기술비를 받는 건지 시간비를 받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거 만드는 게 기술인데 튼튼하고 안전하게 올려주는 게 기술인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있는 방식의 시급이 있고 프로젝트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기계 건바이 설치하는 건을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돈을 받는 방식이지. 그리고 또 하나 노조가 하는 일 중에 잘된 일이라고 보는 게 원래 12시부터 1시까지는 법적으로 지정된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거든. 근데 우리 그래도 유두리는 좋겠지. 뭐. 시간은 변경 가능합니다. 시간은 변경 가능한데 한 시간은 줘야 된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중인데 우리 상위 업체에서 12시 한 45분 되면은 모여서 다시 체조를 한번 또 하고 또 현장을 투입하거든. 15분 까먹네. 그렇지. 그거를 보상해라.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결국 보상을 했어. 이 시간에 대해서. 체조를 없앴어. 이게 현장이 되게 웃긴 게 그래 물론 몸 풀고 하고 좋은데 아침에 체조하고 점심에 체조하고 퇴근하기 전에 체조하고 1시에 모여서 1시 15분까지 그래. 체조하는 거야. 그럼 애초에 되거든. 야 체조 시키는 거 그 시간이 목적 자체가 사고 줄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노조가 잘한 케이스야. 그런 케이스는. 그리고 걔네도 웃긴 게 야 회사 체조하고 산재 줄이고 뭐 이러는 건 좋지만 4시간 쓰긴 싫고 너네 시간 써라 이거 아니야. 45분부터 할 때는 하고 1시부터 할 때는 안 하고 체조 안 하고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 그렇지.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노조가 잘하는 거야. 잘했다기보다는 회사가 잘못한 거지. 그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런 노동조합이 생기고 한 시발점이 된 게 전태일씨고 노동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도 있고 노동조합이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 네가 아까 말했잖아. 권력 맛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삐뚤어진다고. 노조 간부들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 생긴 거거든. 권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완전 산 거지. 잘못된 생각을 해. 완전 산 거지. 임금 협상을 하면서 대충 임금 협상을 하고 회사에 돈 받아 챙긴 사람도 있어. 누구라고 말은 못해. 근데 있는데 그게 노조 자체가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은 왜 내비둬? 그런 사람들 잘려. 금방 잘려. 오래 못 가. 그 사람들은 뽑는 거는 누구한테 투표로 뽑는데 1인 1표? 그 이상하게 사람들이 권력 맛을 보면 바뀐다는 걸 느끼는 게 참 강성이던 사람이 그러니까 막 회사에 대거리 많이 하고 노동자 입장 대변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간부가 되면 조금씩 바뀐 사람들이 있어. 이상할 게 아니지. 그 회사에서 또 그 개인의 이득을 해줬겠지. 이렇게 보장해줬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성으로는 타협이 안 돼서 바뀌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 참 다행이고 이게 욕심으로 바뀌면 잘못된 거지. 이게 내가 지켜본 게 있거든. 노조위원장이라는 게 이런 뭐 큰 기업도 있고 뭐 찾았는데 내 근처에 우리 집 근처에 택시 이런 조합 이게 많단 말이야. 무슨 통 이게 많아.
그럼 그 택시 회사별로 거기도 노조위원장이 있어. 그럼 그 노조위원장 선거가 장난 아니야. 플랜카드 걸고, 전단지 나눠주고. 아니, 자기네들끼리 하는데도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왜 동네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 정도가 되는 게 낫지라고 해서 밀어주는 사람이 되거든. 노조 위원장 투표를 하는데 투표권이 없는 없는 동네 사람들이 인심까지 살려고 해. 그래? 왜냐면은 그 노조위원장이 되면 자기는 택시 안 타도 그 돈 받고 더 받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목숨을 걸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농협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농협 있잖아. 노조 위원장이 되면 응. 택시 안 타도 그 돈보다 더 받는다는 게 그 돈이 무슨 돈이야? 그 노조 사람들이 모아주는 돈인 거지. 노조 위원장 회사에서도 주고. 정당한 이제 정당한 이제 활동비 뭐 이렇게 급여 같은 게 있지. 당연히 그 사람도 그거에 집중해.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진짜 무슨 거의 2명 정도 두 파로 나눠져서 플랜카드 걸고 깃발 띄워 이래. 국회의원이랑 똑같다. 아니야. 야, 아니 그게 뭐가 있냐면, 야, 국회의원 하려면은 진짜 완전 희생과 이 한 번 버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보고 들어가잖아. 그래. 완전 똑같아. 아, 씨발. 야, 이게 작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가 뭐 알고 있는 노동에 대한 게 구소장밖에 없다고 하니까 선거 초창기에 나오는 장면, 짜장면집 전화해서 야 거기 시키지 마. 노동조합장은 어마어마한 권력이야. 짜장면집 하나 폐업시키는 건 일도 아니고 짜장면집 하나 잘 되게 하는 것도 일도 아니야. 야 여기가 우리한테 지원 많이 해주는 곳이야. 앞으로 여기만 시켜라. 전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노동조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그 회사 근로자가 만약에 1000명이야. 그럼 국회의원이 그 노동조합장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 표 1000표 날아가는 거야. 난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모 지역에 모 지역 일 특색을 가진 기업이 왕창 있을 때는 그쪽 지역 사람이 나오면은 당선이 되고 그 공장들이 그 동네를 다 떠나고 나면은 그 반대쪽 세력이 집권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거야. 유모 도시의 뭐 H모 기업 말하는 건가?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약간 개념이 다른 게 국회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이 한 몸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지. 근데 국회의원이 왜 지역구의 이익을 왜 보장을 해? 아니야. 해줘야지. 아니지. 국회의원은 입법해서 법 만들라고 보낸 거지. 그거는 구청장이 해야지. 너무 깊게 들어간다. 법안을 발언할 때 자기 지역에 도움되는 법안을 발언하려고 노력하는 게 또 지역구 국회의원. 그것도 맞기는 그거는 좀 필요에 의한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일해야 한다의 모습에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아니지. 그거 없이 과연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현실적인 문제고. 나는 진짜 제일 어려운 게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제가 이 지역에 지하철을 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가 어떻게 나? 지가 어떻게 놓을 거야? 지하철을 놓고 경제를 부으시. 아니 그건 구청장이 해야지 왜 지가 해? 하면 좀 사비로 하라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저 동쪽 끝에 있는 지역에 산다 아니면 서쪽 끝에 있는 지역에 산다. 개발 개혁에 보니까 여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법안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약이면 이게 국회의원의 임무가 맞지. 근데 지하철 놓겠습니다는 그래서 오송역이 생긴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봤어. 뭐 얘기가 더 진행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노동자 인권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 나갈 것도 많고 사람이 근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테고 이거를 항상 생각할 때 느끼는 게 노동자 처우 개선을 과연 어디까지 해줘야지만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해야 되나? 적정선이 어디까지냐? 이게 뭐냐면 귀족노조? 아까 말했잖아. 아니야. 귀족노조라는 게 생기면 안 되고 귀족노조라는 게 생긴 것도 노동자를 너무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야. 노동자를 얼만큼 챙겨야 되고 사측은 얼만큼 그 이득을 챙겨야 되고 그 적정선이 어디냐 하면 사실 그거 답이 없잖아. 그거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내야지. 정해져 있는 건 있지.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건 적정선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고. 그게 맞아지면은 그게 적정선이 되는 거야.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게 적정선이 되진 않지. 그 선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장은 기업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그 선을 밀어 올리는 중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랑 다를 바 없거든. 전태일 씨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아직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 소령이가 아까 했던 그 얘기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그 선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야. 회사를 다녀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 나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거든? 14시간이 내가 전태일 씨랑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게 뭐야. 월 평균 소득 얼마나 되십니까? 저 지금 여기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제가 지금 받는 월급을 얘기해도 돼요? 나는 안 할게. 누가 신고할까봐 내가 얘기를 못해. 왜 신고해? 신고하지. 왜? 야, 최저임금보다 안 돼서? 최저임금보다? 어디서 막 삥땅 치나 보지? 야, 장난입니다. 야, 일단 치는 대상이 가족이면은 가족이 챙긴 것까지 포함시켜. 저희 사장님 이번에 차 바꾸셨는데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가족, 친족을 7명 이상, 아까 법 어디 갔냐? 법 적어놓은 거 어디 갔냐? 그 정도 법은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친족을 위주로 운영되는 회사는 적용 안 돼, 이거. 노동조합 있으면 그게 불법이야. 왜? 가정 불화를 사유로 했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야. 지금 뭐 근로자인 것들도 되게 행복한 거야. 농민, 그건 그래. 가계 평균 소득 연 1,200만 원이야.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너도 그런 거에 근로자는 아니잖아. 너 농민이잖아. 농민이야 농민. 나는 근로자야. 비농한 깐죽입니다. 나는 근로자야, 근로자. 너는 지금 사용자고 새끼야. 내가 누굴 사용하냐, 대체.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넌 너라도 쓰잖아. 야, 이게 문제야, 문제. 야, 그러면은 우리 회사 팀장님으로 새로 왔는데 이게 우리 회장님 아들이야. 이 새끼 근로자라고 하냐? 그 정도 되는 기업에서 실장하면은 이런 불만 자체가 없지. 야 우리 주변에 사용자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거는 웹툰에밖에 없어요. 가우스전자의 마타니밖에 없다고. 걔 말고는 내가 그런 입지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인 애를 본 적이 없어. 자, 돌아가면서 소감. 아까 찬성. 얘기 끝. 얘기 끝. 끝. 내가 소감 하고 싶은 한마디. 얘기는 다 했어. 이렇게 돌아? 아니, 이렇게 돌아. 얘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족밥 수니까 이 깜짝 놀라는 거야? 족밥 깜죽이야 이씨. 최저임금 10,000원 되는 그날을 위하여 만원 될 거 아니야 이제? 정부는 약속을 했지 아직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야 소감 하래매 그냥 끝내고 다음 주제로 아니야, 해. 소감도 계속 해. 어차피 길게 가. 아니, 근데 10,000원 되면 10,000원 되면 자영업자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서로 나눠 먹는 건데.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움. 근데 이게 최저임금을 나는 그래서 근데- 생각했던 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한테는 최저임금을 이만큼 주는 게 맞고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사회생활을 아니야.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달리지면 안 돼. 그리고 아니 직업에 의해서가 아니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니, 우리 얘기 근데 하나만 안 하고 힘들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만 방향에 지켜야 돼.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 하자면은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최저임금 10,000원? 이거 10,000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영업자는 힘들고 뭐 당연히 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10,000원을 받건 못 받건 아니면 자영업을 하다가 인건비가 뭐 부담돼갖고 망하던 말던 그게 그렇게 망하거나 아니면 그 임금을 못 받거나 했을 때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좀 보장이 되고 그런 안전망이 구축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씨발 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돈 못 벌고 사업 망해도 내가 어디 가갖고 진짜 막 찌질하게 막 그래야 되고 되게 자괴감 느껴야 되고 나는 패배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고 이러지 않는 게 필요한 거지. 10,000원이냐 12,000원이냐 8,0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끝. 근데 패배의식을 안 느끼려면은 돈이 웬만큼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패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아까 본인이 자연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지. 잠깐만 돈을 버는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돼지고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 아니, 그 정도의 패배의식 좋다. 아주 패배의식 말고 다른 표현을 할까? 아니, 그래. 아까 깐족이가 말했듯이, 방세가 150만 원이야. 아니, 150원이야. 어디 살길래? 미안. 이야, 아까 씨. 70년대. 노조 감독. 말 잘못 나왔다. 아 그래 아까 그때 70년대. 70년대 방세가 150원인데 월급이 120이야.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냐. 지금도 최저임금 뭐 150만 원이라고 치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강남의 월급자금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해. 50만 원으로 그러면 나머지로 생각하니까. 생활은 되잖아. 근데 핸드폰 그래도 없이 못 살잖아 우리나라. 그나마 나아진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최저 생활 유지비에서 113만 원인가 112만 원인가는 은행도 정부도 빚쟁이도 못 뺏어가게끔 일단 놔둬준단 말이야. 그거는 개인 회생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만약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다. 경험담입니다. 아니, 경험담이 아니라 이거는 진행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게 어차피 우리나라에 100명이 신청하면 10명밖에 통과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법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버는 돈의 반은 내 거야. 아무리 빚쟁이가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저런 거는 빚이 괜찮아. 많아도 살 수 있어. 이거는 좋은 제도야. 어쨌거나 나는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걸로 내가 면책해주는 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 적당히 하나가 가져가는 건 좋고. 요거랑 일단 저거 이제 통장 거래가 막히면 카드를 못 만드니까 체크카드조차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체국에서는 만들어줘. 체크카드랑 통장을 우체국만 유일하게. 그래도 우체국은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왜? 실용불량자였던 분이 그걸 쓰시는 분이 있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우체국 건 일단 건들진 않으니까. 우체국 가서 만들라? 우체국 가서 만든 체크카드 만든 거기에서 어쨌거나 거기에 있는 내 자산을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채권자들이 그것도 일정 수준까지만 이제 그게 무한정 이게 그래 근데 최소한의 보장은 다 보장을 해줘야 진짜. 되는 거니까. 왜 사람이 사람답게 일단 살아야 나라에서 하는 되니까. 법이 그래. 뭐냐면 내가 뭐라고 했냐 한 달 정도 살 돈, 그리고 한 2달 정도 먹을 식료품, 이런 건 압류를 못 하게 돼 있어. 왜? 죽이면 안 되거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근데 그 인간다운 삶을 이 패배의식이라고 표현을 한 게 뭐였냐면은 20대 초반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데 그때 나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벌어먹고 살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내가 그 새벽까지도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때가 연말이라 갖고 또 흥청망청 분위기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젊은 애들이 이제 갓 20살 조금 넘거나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그런 애들이 와서 양주를 시켜 먹어. 그건 나는 그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러니까 일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런 걸 보고 나면 퇴근할 때 마음이 완전 가라앉는 거야. 화가 나. 나는 씨발 뭘 잘못해갖고 내 개인의 그 시간 하나 없이 이렇게 일하고 또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거는 겨우겨우 간신히 한 학기 동안 휴학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 그렇게 했고 등록금 내면 학교 다니는 동안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고. 생활비 따로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비 학교 다니면서 버는 생활비로는 밥을 못 먹고 담배까지 필 수 있어. 그 나가서 조심 사 먹는 거를.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담배를 끊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렇지. 담배를 끊었으면 밥을 먹겠지만 내 선택은 담배지. 이런 게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 그래서 내가 최저임금 10,000원을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20일 근무한다 치면 16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걸 기본으로 다 생각하잖아. 그러면 평균적인 직장 다녀서 160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10,000원인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이 150만 원 정도 되잖아. 10만 네, 원밖에 안 이게 올라가. 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편의점으로 진짜 24시간 돌리는데 힘들지. 내가 8시간 일하고 남을 16시간 시키면 다른 사람 16시간 주는 돈이 내가 가져가는 돈보다 커져버리는 거야. 그거에 대한 논리가 그거지. 그럼 편의점 개수가 줄어들 테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간 애들이 편의점 매출을 올려주겠다는데 이건 아까 내가 말했던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이게 돈을 많이 줘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정말로 얘네가 망하기만 하고 활성화는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때 쓰기 좋은 게 통계인데 근데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다. 자영업자 해갖고 망하는 비율이 근데 나는 어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나는 솔직히 편의점이나 이런 곳은 자영업자에서 빼야 된다고 봐. 그거는 프랜차이즈는 좀 약간 자영업에서 빼야 되는 게 자영업 맞아. 아니, 왜냐면 그 계약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얘네가 본사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 있잖아. 로열티가 엄청 크지. 이 로열티를 준다는 것 자체는 계약 관계지 내 스스로의 뭔가 내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영업자로 두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소득세 내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다 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자영업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내가 낸 점포긴 하지만
좀 뭔가 본사랑 나눌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을 만드니까 자영업자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자영업자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지. 자영업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지금 소감 한 게 지금 그러면 깐죽이 했고 소랭이 했고 술조 아니지. 깐죽이하고 너 너 하고 회색이하고 회색이하고 그거 이제 너 하면 돼. 회색이 하면 돼. 나만 남은 거야? 아니 너 하면 다 남았어. 이 새끼 날 가만히 끼려고 야 여러분. 족밥은 안 할게 이 새끼들아. 회색이가 진행자인데 이 모양입니다. 사실 이게 하면서 나의 의도는 사실 정치적인 건 빼고 싶긴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죠 정치적인 걸. 근데 주제가 전태일이 사건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해? 야 노동운동과 정치 밀접하죠. 정치색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바꿔. 정치가 제대로 잘 돌아와서 법이 원활히 활동되면 노조 활동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아니야, 스위스 북유럽 스위스 한산성이 그런 있는 데조차도 싸워. 그래 그런 곳은 있죠. 장군님 축지버스 쓰시는 곳이 있습니다. 아, 거기는 노조가 필요 없지. 노조는 필요 없고 이제 총살이 필요하지. 그래서 소감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현실에 대해서 막 개혁 의지가 막 충만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소시민인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 상황이 정치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경험적인 분노 이런 게 많이 묻어나왔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걸 좀 말하고 싶고. 교장 선생님 훈화 듣는 기분이네요. 잠 온다야. 자라. 자자. 어쨌든 저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하지만 보수입니다. 보수. 극렬 보수예요. 나는 중도. 그래 너 해라 술 줘. 전태일이라는 사람 자체를 안타깝게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다들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요해. 저는 술조 의견이 약간 반대긴 한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까지 저는 제 생각은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이프는 의미가 없지. 이프니까 어쨌거나 한 획을 그으셨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화는 있고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좀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려운 문제야.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나는 좀 뭐라 그러지 전태일 열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와서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내가 아니면 누가 지옥을 가리라는 말이 있잖아. 안타까운 사람이지. 그때 SNS만 있었어도 그렇게 안 했겠지. 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 SNS가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야 진짜 SNS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지.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좀 순기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적어도 몸에 불을 지르는 것보단 좀 순한 방법으로 알릴 수 아까도 있잖아. 잠깐 말했지만 언론이 안 하는 사회적 감시 기능 SNS에서 난 많이 SNS에서 다시 권력의 힘이 기울면 안 된다는 거. SNS가 권력이 돼가고 있는 게 나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나도 안 한다는. 저도 아무것도 안 나도 안 했어요. 하는데 야, 누가 우리 거 만들어라 좀. 야 그럼 우리 SNS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니지. 너네 다 카톡 하잖아. 카톡을 SNS라 보기에는 조금 이제는 카톡은 업무용 메신저죠. 꼭 아는 새끼가 저래. 무슨 왜 소리지? 맥락을 깨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맥락에 SNS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카카오톡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카카오톡은 자기 입으로 그러고 시작했잖아. 우리는 무료 문자 서비스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만한 이야기가 될 텐데. 야, 이걸 프레임의 싸움인데요. 프레임 전략. 야, 근데 그거는 뭐, 똑똑한 거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